엔카 여왕의 추락. 네, 1979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 음악의 주인공, 네. 바로 원조 한류 스타이자 엔카의 여왕 개은숙 씨입니다. 네, 노래하며 춤추며라는 네. 1979년에 개은숙 씨의 곡이죠. 네, 지난해 어머니를 위해 다시 노래하고 싶다고 컴백을 선언했던 개은숙 씨. 무대가 아닌 검찰에 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문가 김태훈 변호사가 전해드립니다. 예, 원조 한류 스타인 엔카의 여왕한 개은숙 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개은숙 씨는요, 1977년에 럭키 샴푸 CF 모델로 데뷔를 하고 79년에 조금 아까 들으신 노래하며 춤추며라는 노래를 발매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스타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에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프로인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고 톱스타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 후 돌연 한국 활동을 중단하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85년에 오사카의 모종이라는 엔카를 발표하면서 일본에서도 스타덤에 올라서 90년에는 급기야 일본 레코드 대상의 앨범 대상을 수상하면서 엔카의 여왕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일본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그 후 2007년에 일본에서 각성제 혐의로 체포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국으로 추방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 후에 한국에 건너와서 개은숙 씨 한국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한국 활동이 뜻대로 되지는 않았죠. 외제자동차 리스 사기 혐의에 연루되기도 했고, 급기야 어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체포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과연 이 엔카의 여왕의 추락 어디까지 계속될지 국내 팬들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개은숙 씨는요, 한때 전 고이즈미 일본 총리도 한때 팬클럽 회원이었다 이렇게 밝힐 정도로 원조 한류 스타입니다. 그런데 개은숙 씨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요? 남편 간의 이혼 등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엔카의 어떤 인기 하락이라는 일본 가요계 환경에 적응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류 아이돌 가수들, 개은숙 씨의 이런 성공과 좌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1세대 한류 스타라고 할 수 있고요. 엔카의 여왕이라고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한 세대를 정말 풍미했던 가수였습니다. 개은숙 씨, 하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 벌써 두 번째 아닙니까? 네,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뭐 없다, 뭐 있다, 네. 뭐 이런 그 소설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화려한 스타에서 좋아하셨죠, 박상호 소장님? 아, 저도 좋아했죠. 네. 개은숙 씨 네. 팬이었습니다. 팬이고. 안타까워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들은 정말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죠, 사실은. 뭐 이거 아니고 뭐 사업 실패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필로폰 투약으로 다시 구속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개은숙 씨를 좋아했던 많은 팬들은 정말 좀 참담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대중문화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생활고도 그렇죠. 있고, 뭐 사기도 당했다는 네.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친 것 같아요. 네, 남편 간의 이혼 문제는 얼마 전에 이제 그 모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던 네. 거고, 네. 이혼 문제도 있고, 아마 일본에서 굉장히 그 탑스타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배분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김연자 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거두고 일본 건너가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는데, 얼마 전에 뭐 방송 출연해서 실제로 본인 손에 남은 돈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어떤 일본 가요계 환경 변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뭐 트로트 시장이 예전만큼 좋지 않지만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적응을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할 때 일본에서 탑의 자리에 올랐던 분인데 말년에 사실 좀 좋지 못하게 되니까. 1985년에 일본을 진출했으니까 정말 빨리 진출한 거죠. 요즘 네. 한류 붐을 따져보면 그렇죠. 거의 지금 몇 년 전에, 30년 전에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원조 한류 스타라는 건데 네.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에 트로트가 인기가 있었던 거죠. 일본 엔카도 사실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고이즈미 전 총리도 뭐 자기가 엄청난 팬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사실 일본에 진출한다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해외 진출 자체가 잘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뭐 소녀시대니 뭐니 뭐 카라니 일본에서 한류 스타 하지만 원조가 사실 개은숙 씨인 거죠. 개은숙 씨 이후에 일본에서 성공한 사람이 사실 그 후 한 20년 정도, 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보아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 텀이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 개은숙 씨 인기가 엄청났던 거죠. 그런 개윤숙 씨였는데 2007년에 이제 플로폰 때문에 일본에서 추방을 당하고 2008년에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네. 32년 만에 국내 활동 음반 내면서 재개를 했는데 그런데 외제차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됐습니다. 네. 어떤 사건인지 좀 이 사건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저게 이제 외제차 사기 사건은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 외제차를 리스를 하고 나서 고가의 외제차를 그리고 이제 뭐 돈을 주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지금 개은숙 씨 얘기는 저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차를 산 게 아니라 그 지인이 차를 사는데 지금 사인해달라고 했다. 보증을. 그래서 사실 나는 이렇게 보증만 잘 모르고 보증만 서준 거지. 내가 진짜 내 이름으로 이걸 차를 사는 거는 난 진짜 몰랐다.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불구속 기소돼서 뭐 아직은 진짜 재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실 이렇게 대중의 외면을 받으면서도 이런 마약, 필로폰 유혹을 떨치지 못한 연예인들은 또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번 보시죠. 연예인을 향한 필로폰의 유혹해서 바로 얼마 전 또 김성민 씨 한번 했다가 다시 또 한번 투약을 그렇죠. 또 예. 들어갔죠. 끊을 수가 없는 네. 모양입니다. 그리고 황수정 씨 정말 뭐 개은숙 씨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마 팬이셨을 텐데 2001년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사실은 복귀가 좀 힘든 상태로 남아있죠. 특히 방송 복귀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대중에게 있어서 네. 이 대마초라는 것과 필로폰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제 히로뽕이라고 하죠.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차갑게 문을 닫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도 그 중독성에 있어서도 예. 대마초를 극복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뭐 김성민 씨 사례처럼 굉장히 이걸 끊어내기가 좀 어려운 것도 같아서 아마 필로폰에 관련한 연예인들의 복귀는 상당히 좀 앞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속 시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황수정 씨 같은 경우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 쉽지 뚜렷한 않죠. 결과가 나오고 여론이 있잖아요. 많이 좋지는 쉽지 않은 것 않을 겁니다.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필로폰 말씀하실 텐데 필로폰이라는 어떤 그 투약 혐의가 연예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에서 가장 상급, 최악의 범죄거든요. 워낙 중독도 많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예전까지만 해도 뭐 필로폰 청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절대 청정적이 아니죠. 우리나라를 통해서 반입되는 필로폰의 양도 점점 늘어나는 거고 필로폰 투약자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는 사실은 연예인들이 만약에 필로폰을 복용을 하고 집행유예 받고 나와서 한 3, 4일 있다 슬그머니 또 나와가지고 탑스타가 된다. 그럼 사실은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그거 뭐 필로폰 별거 아니구만. 쟤네들 성공하는 거 봐. 뭐 나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네.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과는 질적으로 틀리죠. 용서받을 예.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네. 네, 아마 필로폰 예. 예, 홍콩의 아편 전쟁을 다 기억하실 건데 그만큼 이 아편이라고 하는 건 중독성이 강하고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서는 이 몰핀이나 알펜을 갖다가 좀 개방을 하자. 환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양성화시키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세계적으로 펴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듯하고요. 미국 연예계에서도 이 모핀 사건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 한국에서 방금 우리 김태현 변호사 지적하셨지만 문제는 청정지역이었던 한국이 점차 아편이나 이런 중독성 약물에 언론을 통해서 방송에 나가면 이게 결국은 사회 전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경각심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연예인들이 지금 뭐 잇따라 계속 이렇게 필로폰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 중독성 자체도 있겠지만 처벌 수준 자체가 너무 약해서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필로폰 같은 경우에 아까 지금 김성민 씨도 그렇고 황수정 씨도 그렇지만 일단은 구속을 합니다. 예. 구속하는데 대부분 재판 과정은 사실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필로폰이란 게 굉장히 이 중범죄 단속을 해야 되는 범죄긴 하지만 속된 말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니거든요. 네. 이게 그렇군요. 형사정책에서 이 환각죄에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불러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혼자 이걸 피고 필로폰을 맞고 본인이 혼자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거지. 물론 그걸로 인해서 환각 상태에서 무슨 뭐 폭행이라는 이런 범죄가 있으면 그건 변론을 네. 하더라도 필로폰 자체가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 조금 형량이 낮은 그런 문제는 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필로폰을 가지고 뭐 3년, 4년 구속시킨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법 감정에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양형을 할 때요. 네, 검찰보다는 무대에서 연예인들의 좋은 소식을 더 많이 접하기를 기대해 봅니다.